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대사 리아 님도 환영합니다. 정말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유럽과 북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던 패널과 달리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희망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밝은 미래도 있습니다. 그럼 에즈라 대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마도 속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콜롬비아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친이스라엘 성향이고 트럼프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승리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저는 당신이 메시가 오스트리아전에서 골 넣었다고 말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의 대사관을 개설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에즈라 대사님, 이스라엘과 오랜 역사적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를 대표하시는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우파 후보들이 연이어 승리한 최근의 움직임 중 하나인데 이 움직임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라틴 아메리카에서 우파가 아닌 나라들의 지도를 봤는데 이제 네 나라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상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럽과 논의하는 동안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는 법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로 오세요. 피치 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우리가 본 최신 승리입니다. 그 뒤를 칠레,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대사님이 근무하셨던 곳, 볼리비아, 그리고 에콰도르가 따랐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물론 온두라스도요. 그리고 페루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목록이 계속 이어지네요. 그리고 또 다른 속보로는 당신이 직접 관여하고 있는 제네시스 재단과 이스라엘 얼라이즈 재단이 다음 주에 아르헨티나에서 역사적인 회의를 연다는 소식입니다. 마일레이 대통령과 브라질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가 모두 참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이작 협정이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콜롬비아에서 방금 들어온 속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동료에게 문자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뉴스 신디케이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스페인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약속하는데 8월 7일 오후 5시에 우리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복원하겠습니다. 정말 구체적인 날짜네요. 그리고 그 날짜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취임식 날입니다. 정말 놀랍네요. 그리고 우리가 언급했듯이 그들은 조만간 대사관을 우리의 영원한 수도로 이전한다는 발표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 역시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콜롬비아는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우리가 봐왔던 움직임들 중에서 당신이 말한 것처럼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삭 협정의 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도하고 열망해 왔으며 아포리아에서 우리가 노력해온 것입니다. 즉 라틴 아메리카가 이스라엘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요받아서도 아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도 아니라 원해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라틴 아메리카 사이에 공유된 가치, 공동 번영, 공동 안보, 그리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수준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 정부, 입법부 대 입법부로 말이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Israel Allies Foundation과 협력해 이번 주 말에 라틴 아메리카 11개 입법부를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초청, 공동 원칙 선언문에 서명합니다. 이미 브라질과도 진행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 현재 매우 부정적인 행정부가 있습니다. 10월에는 상황이 바뀌길 바라지만 지금은 매우 부정적인 행정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입법부와 협력해서 앞으로 9개월 동안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어떻게 심화시킬지에 대한 세계 지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역 전반에 걸쳐 그렇게 하고 또한 사람 대 사람의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제 동료 대사님의 말씀을 되풀이하자면 여러분이 유럽에서 본 비관주의, 아프리카에서 보는 잠재력, 그리고 현실은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아 씨, 당신은 마이애미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미국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미국 내 최대 소수민족인 라티노 커뮤니티와 직접적으로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이런 현상이 미국 내 라티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그들의 모국에서 일어난 일들이 눈덩이처럼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이번 새로운 관계 개선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지금 정말 좋은 소식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유럽 전역과 심지어 미국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번 새로운 외교적, 경제적, 기술적 기회를 정말 잘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미국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아이작 협정이 우리가 보고 있는 외교적 교류를 훨씬 넘어서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정보 전쟁 분야에서요. 미국 전체 인구의 20%가 라티노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2050년까지는 미국 전체 인구의 30%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들은 다른 민족이나 인종보다 반유대주의 감정이 가장 적어요. 그리고 그들은 디지털 및 소셜 미디어의 가장 큰 소비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허위 정보의 표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그러니까 12개 나라, 12개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과 다시 우호 관계를 맺게 됐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20%를 차지하는 히스패닉들가 단지 미국인일 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자신의 고향 나라를 돌아보고 고향 나라의 지역 뉴스를 보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과 함께 우리는 외교적, 경제적 기회도 활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6억 5천만 명의 스페인어 사용자가 이 좋은 소식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소통해야 해요. 감사합니다, 에즈라 대사님. 파나마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한 번도 인정하지 않은 유일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기서 외로운 건 나뿐이군요. 맞아요. 하지만 당분간은 그게 유의할 점이죠, 맞죠? 당분간 파나마는 여전히 텔아비브에 대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은 만약 아르헨티나와 어쩌면 브라질까지 최선의 경우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긴다면 그게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으로서요? 미레이와 브라질 상원의원, 즉 유력한 후보인 그분 모두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24개월 전에 제가 우리 대통령 호세 라울 몰리노를 만났을 때 그분이 저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즈라, 나는 당신이 파나마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강화해 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대사관을 확장하길 원하지만 제발 대사관 이전 문제는 제게 꺼내지 말아 주세요. 우리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과 아랍인들 사이에 매우 평화로운 환경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내게 묻는다면 그리고 저울질을 해본다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되는 것과 대사관을 이전하는 것 사이에서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절반쯤이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피치 대사님, 전직 대사로서 당신께 이 질문을 드릴 수 있겠군요. 만약 무작위로 선택해야 한다면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 어느 나라가 다음으로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 같습니까? 코스타리카의 신임 대통령인 라우라 페르난데스가 대사관을 옮기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대통령 당선인도 대사관을 옮기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둘 중 하나일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의 친구들에게도 더 추진해보라고 독려하고 싶습니다. 에콰도르는 실제로 예루살렘에 외교적 지위를 가진 혁신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절반은 진행된 셈이죠. 그들도 대사관을 옮기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볼소나루가 승리한다면 그는 이미 대사관을 옮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 전반에 걸쳐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온두라스는 이미 대사관을 옮겼고 온두라스는 그곳에 있습니다. 과테말라도 그곳에 있고 파라과이도 그곳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전 세계 대사관의 절반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역이 이미 매우 강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레아가 말한 것처럼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문화적, 외교적 혁신과 비즈니스 교류에 매우 개방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놀랍네요, 레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답변에서 라티노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집단이라고 언급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미디어에서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특히 미국 내 라티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앙을 기반으로 한 사람 외엔 이스라엘을 크게 지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깊이 관여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아이색 협정을 활용해서 이 이야기를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푸엔테 라티나의 창립자이자 CEO로서 히스패닉 창작자, 인플루언서, 언론인, 기자, 심지어 언론 학도들까지 이스라엘에 오는 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경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0월 7일 이후 푸엔테 라티나가 비복음주의, 비유대계 히스패닉 언론인 300명을 성공적으로 이스라엘에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히스패닉 사회에서 이미 있거나 가질 수 있는 동맹과 잠재적 동맹이 많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만 봐도 특히 미국에서 히스패닉은 미국 이스라엘 관계의 미래이며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 우리의 최고의 잠재적 동맹입니다. 숫자만 봐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이삭 협정이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과 유대인 커뮤니티가 그만큼 충분히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이란이 히스패닉 인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도 히스패닉 인구에게 스페인어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전 세계 스페인어권 히스패닉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스페인어로 알자지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훌륭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많은 히스패닉계 이스라엘 인구가 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10월 7일을 희생자이자 생존자입니다. 우리는 전해야 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메시지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투자와 유통 채널이 필요합니다. 에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작년에 우리가 샤밧의 회의를 마친 후 조시와 알렉스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스페인어로 된 JNS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오늘날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리타는 책임자이고 파나마 출신이며 JNS TV 스페인어 채널도 파나마에서 운영됩니다. 그리고 올 가을 엘랄 항공이 처음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는 직항편을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레누가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항공편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있을 세 번째 연례 JNS 서밋에서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와 관련해서 어디에 있을 것 같으신가요? 실제로 오늘 밤 트위터에 올린 네타냐후 총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친구들이 계속 승리하고 있다. 콜롬비아에서부터 그리고 아이작 협정 만세.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2026년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드롬 아메리카, 즉 라틴 아메리카의 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겠어? 하지만 저희는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도움으로 이 지역에서 훨씬 더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놀랍네요. 그래서 어제 저는 알렉스 악셀 바니시 아르헨티나 대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자, 협정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그는 그 협정의 창립자였고 그가 주도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저에게 아이작 협정에는 몸과 영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라틴 아메리카를 이스라엘과 연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몸은 돈이죠, 맞죠? 그래서 그는 미주개발은행, 이스라엘 재무부, 그리고 미국과 함께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자금을 확보하면 우리는 당당하게 라틴 아메리카 정부에 가서
이스라엘이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저런 것을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작 협정에 동참하는 국가 수가 극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놀랍네요. 레아? 저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좋은 긍정적인 소식들이 스페인어 미디어에서 더 많이 보도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그런 증가를 보고 있거든요. 지난 3년간의 전쟁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정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관광이 크게 증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분야에서 일하는 훌륭한 분들 덕분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정말 소수입니다. 전 세계 각 지역에서 누가 일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스페인어권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리더의 수는 아마 한 손, 많아야 두 손으로 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정말 전략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13개국 이 이스라엘과 다시 우호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보고 있듯이 그 영향력도 정말 커요.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마지막에 최고의 분을 모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